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흥국생명은 4시즌, 도로공사는 5시즌 만에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연경 대 박정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팀의 경기.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팀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경기는 현재 3세트가 진행 중이고요. 역시 흥국생명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 3세트 현재 17대 15로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루과이와의 경기 후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듯한 인터뷰로 파장을 일으킨 김민재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사과문을 통해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돼 글을 올린다면서 멘탈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경기장에서의 부담감과 수비수로서 실점했을 때의 실망감 등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대표 선수로서 신중하지 못한 점, 성숙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글을 끝맺었는데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다음 달 이탈리아를 방문해 김민재를 만나 해당 발언 배경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장정석 단장이 지난해 포수 박동원과의 계약 조율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장 단장이 사의를 표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구단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포수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장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최근 구단에 접수됐으며 구단은 이를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 단장은 좋은 계약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구단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김천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5초 36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자유형 100m에 이어 200m에서도 국제수영연맹 A 기준 기록을 통과하며 1위에 오른 황선우는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민 씨는 어디다 버리셨나요? 우리 곁에 그런 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조손 두 분과 함께하는 주간 농구. 오늘 경기가 많습니다. 할 이야기도 아주 많은데 오늘이 바로 KBL 정규리그 최종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보통은 순위 싸움이 이 정규리그 최종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올 시즌은 LG, SK, 현대모비스까지 총 3팀이 역대급 2위 싸움을 펼쳤습니다. 2위와 3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2위까지는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는 만큼 체력을 관리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오늘 2위 싸움에서 떨어진 3위 팀들은 뭐 아무래도 또 아쉬움이 있고 또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위와 3위의 싸움이 끝까지 펼쳐지면서 이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또 긴장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LG와 SK가 공동 2위인 상태죠. 그리고 두 팀 모두 경기를 갖고 있고 만약에 LG랑 SK랑 둘 다 승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대결 득실차를 따지게 됩니다. 네. 지금 486점을 올린 LG가
이 481점을 올린 SK 근소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두 팀이 모두 승리한다. 그럼 LG가 자동적으로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SK와 LG와의 전적만을 보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경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2위 LG는 현대모비스와 최종전을 치르고 있죠. 네, 현재는 LG가 이기고 있습니다. 74대 65로 3쿼터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현재 LG에서는 뭐 단테 커닝햄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이관인 선수가 어시스트 8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모비스는 게이지 프림이 이미 20-10 더블 달성했습니다만 현재 창원 LG가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4쿼터가 진행 중인데 9점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꽤 벌어졌고 현대모비스도 사실상 오늘 승리하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LG를 이제 크게 이기고 네. SK를 DB가 잡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이 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모비스는 입장에서는 좀 2위 직행까지 4강 직행까지 노려봤지만 좀 여의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SK도 이제 LG와의 맞대결에서 아까 득실차에서 한 5점 정도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LG가 지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네. LG의 승리가 좀 승리 쪽에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네, SK도 사실 오늘 뭐 DB를 잡고 말씀대로 LG가 진다면 희망이 있었지만 본인들은 지금 거의 승리를 확정했거든요. 네. 하지만 LG가 모비스에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이 SK가 4강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3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SK의 승률이 전체 1위였거든요. 아마도 뭐 플레이오프에서 SK를 만나고 싶어하는 팀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SK가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생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 2쿼터까지 봤을 때 DB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바로 또 한 10점 차 이상으로 점수를 벌려버리네요. 네, SK 요즘 전희차 감독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기고 있는데 분명 시작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한테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피말리죠.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힘들죠. 네, 일단 출발은 불안했지만 늘 마무리가 좋은 것은 그만큼 집중력이 좋고 또 뒤집는 저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D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수성의 6위를 올라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수가 한 가지 남아있긴 합니다. 네, 뭐 총구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 고양 캐롯이 오는 31일 모레죠. 네. 잔여금 1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막 티켓은 7위 DB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DB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틀 뒤에 결정이 나겠네요. 근데 뭐 혹시 이제 농구 쪽 전문가들이시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고양 캐롯이 이틀 안에 10억 원을 마련할 수가 있을지. 일단은 오늘 경기에 앞서 김승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네. 내일까지 낼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에게 내일까지 납부를 완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그게 내일까지 가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뭐 9억 원을 마련했다. 거의 다 마련했다. 그런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납부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이제 구단의 말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했고 또 승리 거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입비도 가입비지만 그 이제 임금도 체불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선수들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성현 선수가 돌발성 난청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으니까 캐롯 선수들 스트레스가 진짜 여간 심한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두통과 또 어지럼증을 달고 뛰었는데 사실 전성현 선수는 뭐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때 이러다가 한 시즌에 200개 이상 3점 넣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또 전성현 선수가 또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또 연봉이 밀리기도 했었고 또 본인도 항상 좀 터프한 수비를 당하다 보니까 전성현 선수가 또 경기 중에 짜증을 내는 장면도 있었고 네. 스스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뭐 오늘 경기 포함해서 출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치료를 전념하겠다. 또 본인의 의지가 또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김승희 감독이 해줬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불꽃 슈터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데 사실 10억 물론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프로 구단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마련 못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의구심이 듭니다. 네, 시즌 마지막 날까지 내니 못 내니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라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좀. 자, 캐롯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KGC와 최종전을 치르고 있는데 아까까지 경기가 제일가 봤을 때는 KGC가 이제 좀 쉬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네, 일단 101대 72로 캐롯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프로농구에서 100점이 나오는 게 흔치는 않은데 그만큼 오늘 캐롯 선수들이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좀 힘을 보여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KG 신성공사는 지난 일요일에 정규리그 확정을 지었죠, 우승을. 네. 그런 만큼 오늘 좀 이제 무리하지 않고 마지막 경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다치는 선수 없이 좀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식의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GC가 잘할 거라는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저도 K로 시작하는 팀이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KGC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김승희 감독과 전성현, 그러니까 우승의 핵심 멤버였던 전성현 선수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퍼즐 조각 2개가 빠진 셈이었잖아요. 네. 코칭 스태프도 다 이적을 했고 그런 만큼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는 가더라도 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시즌 개막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1위를 지키는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리그 우승을 또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률도 거의 7할에 가깝고요. 이 KGC의 이번 올 시즌 성적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조화인 것 같아요. 뭐 우선 외국인 선수는 역시나 스펠먼과 데릴 번로가 뭐 늘 푸는 소나무처럼 활약을 해줬고 또 아시아 쿼터로 내려온 렌즈 아반도 선수도 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해줬고요. 네. 또 변준영 선수가 이제 MVP 후보급으로 발전했죠. 네, 스텝업을 했었고 또 오세근 양희종 선수 같은 베테랑들 또 김상식 감독도 아주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유명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큰 부상 없이 또 한 시즌을 보낸 게 압도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네. 안양 KGC는 이제 목표는 통합 우승일 겁니다. 통합 우승의 가능성. 또 우승은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4강 직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큰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네.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스펠맨 선수의 몸 상태가 제일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체중 때문에 늘 좀 노심초사했던 KGC거든요. 만약에 스펠맨 선수가 이 정규리그 중반에 그런 좋은 컨디션을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준다. 저는 통합 우승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일 위원은? 네, 저도 KGC가 가장 가깝다고 보지만 또 서울 SK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SK와 KGC가 최근 들어서 뭐 큰 무대에서 많이 맞붙었기 때문에 SK와 KGC가 저는 챔프전에서 7차전까지 경기 펼칠 것 같습니다. SK가 올라갈 것이고 네. 예, 7차전까지 가서 명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나겠군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네. 자, 과연 지켜보겠습니다. 뭐 KT의 우승과 뭐 가스공사의 우승을 지켜봤던 두 분에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시즌이 끝나가는 이 바닥에. 나머지 최종전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주에서는 이제 KGC와 한국가스공사가 맞붙게 되는데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75대 57로 KCC를 꺾었는데요. KCC 역시나 좀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네. 수원에서는 KT와 삼성이 맞붙고 있는데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내내 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8대 75로 현재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스공사를 다크호스로 꼽았습니다. 지금 최종 성적 몇이죠? 9위인가요? 네, 9위를 일찌감치 확정했죠. 분명히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즌 초반에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계속 치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사실 가스공사는 진짜 돌이켜보면 제일 아쉬웠을 팀 같아요. 뭐 정말 시속 게임을 거의 다 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대성 선수나 또 이대현 선수, 뭐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는데 좀 외국인 선수의 또 1옵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 또 벨랑겔 선수도 잘했지만 뭐 다른 뭐 아바렌토스나 아반도에 네.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모로 뭐 가스공사 선수들이 가장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예상은 이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 풀리는 시즌이 유난히 또 유독 또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사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9위 팀이지만 5점 차이 내 접전을 굉장히 많이 치는 팀이에요. 네. 네. 조현일 위원 말대로 마지막 승부처에서 넘기지 못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클러치 타임 때 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운이 좀 안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대범 기자가 응원했던 KT 역시도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네, 응원이라기보다는 네. 잘할 거라고 살짝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국 플레이오프에 좀 한 끗 차이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끗 차이. 네. 8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나 좀 외국 선수의 그런 기량 차이도 있었고요. 또 허운 선수의 공백을 결국에 메우지 못한 점, 이것이 가장 컸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도 나란히 좀 탈락을 했죠. 네. 2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은희석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1라운드는 굉장히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역시나 외국 선수의 부상 그리고 주력 선수들이 또 이동엽 선수를 비롯해서 주력 국내 선수들도 좀 빠지게 되면서 시즌 내내 좀 부진해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삼성 상황이 가장 사실 좀 안타까운데 이제 정통의 강호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아마 이번 시즌을 마치고 전반적인 팀 리빌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규리그가 오늘로 끝이 나는 상황이니까요. MVP 경쟁 판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네, 우선 변준영 선수와 김선영 선수가 뭐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선영 선수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국내 득점 3위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네, 듀얼 가드지만 야투 성공률이 48.3%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관록의 김선영 선수냐 아니면 떠오르는 스타인 변준영 선수냐 네. 네, 아주 치열하게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있는데 KBL의 조현일 현대모비스 아바리엔투스가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오늘 전에 마스크도 쓰고 왔더라고요. 네, 코피도 났고 네. 또 마스크도 썼는데 오히려 본인이 좀 이렇게 역경을 부딪혔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진짜 화려한 쇼타임 패스까지 선보이고 있는데 일단 신인왕 후보로는 모비스의 아바렌토스 그리고 KG 신상공사의 렌즈 아반도 또 서울 삼성의 신동혁 선수가 현재 3점 성공 개수가 아니라 성공률이 전체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명으로 거의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아바렌토스가 신인상을 하게 되면은 꼭 조현일 위원이 수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을 주고받는 네. 같이 거울을 두고 앞서고 있는 그런 미러샷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시상식의 그 전통과 역사가 네. 처음에 무너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WKBL도 정산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었고 역시나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네. 네. 뭐 자비 없이 네. 3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내버렸죠. 통산 11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홈에서 1, 2차전을 잡은 팀의 우승 확률이 100%였는데 우리은행도 예외는 없었죠. 이 부산에서 치른 3차전에서도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면서 이걸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 선수의 영입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팀들도 FA 선수들을 주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단비 선수를 영입하고 바로 우리은행이 또 압도적인 우승을 달성했는데 2년 전에는 또 강희슬 선수가 청주 KB스타즈로 둥지로 옮겼고 또 곧바로 통합 우승을 달성했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2년 연속 이 FA 영입 효과를 각 팀들이 이제 누린 셈인데 우선은 뭐 FA 시장에 나올 대역급 선수로는 또 강희슬, 김한별 선수가 있고요. 또 우리은행의 베테랑 김정은 선수, 또 신한은행의 김진영 선수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이번 김소니아 선수와 함께 신한은행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아주 전투적인 그런 이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에 뭐 지난 시즌과 같은 김단비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예측을 하세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FA 규정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대역급 선수들의 유니폼을 좀 바꿔 입는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뭐 강희슬 선수도 그랬고 김단비 선수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대어로 꼽히는 선수들이 한 번은 고민을 하진 않을까 그런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다시 한번 FA가 된 강희슬 선수라든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김진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팀을 옮기게 된다면 그 팀의 전력 보강은 또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좀 계산기를 두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떠나려는 자와 잡으려는 자의 또 이제 대결이 또 펼쳐지겠군요. 네. 최근에 이제 우승하고 싶은 자 네. 지갑을 열어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프로기 때문에 정말 냉혹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NBA 경기 결과들 어떻게 됐죠? 네, 오늘 총 6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과 워싱턴 경기는 워싱턴 홈이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이 130대 111로 이겼고요. 애틀란타랑 클리블랜드도 순위가 아래쪽에 있는 애틀란타가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120대 118로 꺾었고요. 토론토와 마이애미전은 토론토가 홈에서 106대 92로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샬럿과 오클라호마 시티 경기는 이변이었는데요. 샬럿 호네츠가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갈 길 바쁜 오클라호마 시티를 137대 134로 꺾었습니다.
멤피스는 오늘 자모란트가 휴식을 취했는데 올랜도 매직을 홈에서 113대 108로 이겼고요. 역시나 홈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뉴올리언스를 120대 109로 이겼는데 오늘 6개 경기 가운데 홈팀이 총 5승을 거뒀습니다. 자, 한 경기씩 살펴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요즘 상승세여서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갔네요. 네, 역시나 홈에서의 골든스테이트는 강했습니다. 사실 홈 경기에서 그 뉴올리언스가 한때는 뭐 20점 차까지 앞서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3쿼터부터 골든스테이트가 저력을 과시했죠. 뭐 클레이 탐슨, 단테 디비첸조 맹활약을 펼치면서 점수차를 좁혔고요. 네. 또 승부처에서는 역시나 커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커리 선수가 3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 여기에 조던 풀이 21점을 힘 보태면서 결국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동부 현재 2위인 보스턴이 워싱턴에게 졌습니다. 이것도 이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워싱턴 원정이긴 했지만 보스턴이 워낙 출중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팀인데 오늘 허무하게 졌습니다. 워싱턴을 상대로 111대 130으로 패했는데요. 이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과 카일 쿠즈마가 못 나왔지만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와 데니 아브디아 이 두 명의 빅맨이 나란히 더블더블을 달성하면서 네. 테이텀이 분전한 보스턴을 19점 차로 손쉽게 꺾었네요. 네. 자, 다른 경기들을 보면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고 뭐 여기도 고춧가루 부대가 있나요? 샬럿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이겼습니다. 네. 일단은 뭐 멤피스 같은 경우는 자모란트 없이도 계속 3월 달에 상승세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올랜도를 상대로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고요. 토론토 역시나 이제 지미 버틀러가 빠진 마이애미를 상대로 3연승을 달렸는데 역시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버틀러 외에는 수비를 흔들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출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샬럿을 두고는 이제 무서운 말벌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굉장히 좀 순위 경쟁 때문에 바쁜 몸이거든요. 자, 그런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거 뭐 멤피스를 보니까 그때 조현일 위원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자모란트가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본인이 없이도 팀이 잘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선수로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 오늘 경기도 역시 그런 지점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모란트가 빠졌을 때 멤피스의 성적이 좋았던 게 사실 뭐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멤피스 본인도 이제 뭐 SNS 줄이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경기 한 경기로 순위가 막 두세 계단씩 훅훅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 경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과연 서부 순위는 어떻게 변했을지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덴버 너게츠가 여유 있게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1승 24패로 2위 멤피스와의 승차 3게임 차로 벌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멤피스가 48승 27패로 2위, 세크라멘토 킹스가 45승 30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3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피닉스부터 이제 10위권까지가 계속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닉스 선즈가 40승 35패로 4위, 클리퍼스가 반 게임 차로 뒤진 채 5위에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뉴올리언스가 6, 7,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미네소타 8위 팀과 골든스테이트 간의 승차도 아직 한 게임 반 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플레인 토너먼트를 통해서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 우리 LA 레이커스와 우리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제 9위와 10위입니다. 근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바로 지난 주말에 5할 승률을 딱 맞췄었는데 또다시 르브론 제임스 복귀전에서 패하면서 5할 아래로 떨어졌고요. 카이리 어빙을 영입했지만 댈러스 매버릭스 37승 39패로 11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를 유타 재즈, 포틀랜드, 샌안토니오, 휴스턴이 잇고 있습니다. 네, 덴버는 여전히 강하고 세크라멘토까지가 딱 안정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세크라멘토 킹스는 뭐 내일 정도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까지 오르긴 했지만 결국 이제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2006년 이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세크라멘토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폴 조지의 부상 공백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주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 막판에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런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릎이 꺾였는데요. 사실 부상 직후에는 뭐 시즌 아웃급 부상이다라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 시즌 아웃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1라운드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번 서부 컨퍼런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 경쟁도 그렇고요. 플레이오프 올라가서도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후반까지도 쫄깃쫄깃한 동부 상황 살펴봤고요. 서부 상황 살펴봤고요. 동부 순위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밀워키 벅스입니다. 그리고 2경기 반 차이로 보스턴이 2위를 지키고 있고요. 역시나 2경기 반 차이로 필라델피아가 3위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오늘 지면서 4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뉴욕 닉스는 브루클린과 함께 치열한 5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7위고요. 애틀란타 호크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나란히 5할 승률로 8위와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플레인 토너먼트 막차 티켓을 딸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 10위고 워싱턴 위저즈는 오늘 승리로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11위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올랜도, 샬럿, 디트로이트는 봄 농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인디애나가 12위여서 오늘 박재민 위원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 인디애나 이제 힘들다는 걸. 후반에 좀 네. 기운이 빠지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부에서는 최근에 어떤 팀의 행보가 눈에 가장 띄나요? 사실 뭐 어느 팀도 딱 눈에 띄게 연승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약간 좀 걱정이죠. 제임스 하든 선수가 또 부상인데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 3연패에 빠진 상태고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지금 4위인데요. 르브론 제임스 없이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올라오게 됐습니다. 역시나 도노반 미첼 선수의 영입이 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루클린은 뭐 듀란트, 어빙 다 나갔는데 그래도 6위권 안엔 드네요. 네, 트레이드 이후에 사실 성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애미 히트와의 원정 경기를 잡아낸 게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만 진출을 한다면 이 브루클린의 젊은 선수들이 경험도 얻고 또 다음 시즌을 위한 그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듀란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듀란트는 이제 곧 복귀한다고 하죠. 네, 내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 복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혼자 몸을 풀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체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 제한 조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지난 경기에서 디안드레 에이튼이 돌아왔기 때문에 듀란트의 골밑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제 피닉스 선즈가 본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그 손대범 기자님네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복귀한다고 네.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에서 복귀를 했죠. 네. 사실 수술을 권유받았었는데 팀의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14경기 만에 빨리 복귀했습니다. 시카고 불스전에서 복귀했죠. 하지만 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 재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